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7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문의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문의해 주셨던 내용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뭐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임대주택 이사일자가 안 맞을 때 대항력 유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의무, 임차권 등기, 상가주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불법 개조 건축물 위반 건축물 매매 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이 중에 몇몇 가지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춰서 재판에서 판사에 의거해서 정답을 얻어지는 경우, 물론 정답이 아니죠. 그런 판단의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어찌됐든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것만도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중에 선순위 임차권, 선순위 그 제한 물건에 대해서만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깡통 전세라는 이름으로 매스컴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빌라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를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갭 투자죠. 1억하고 9천만 원의 그 차이. 1천만 원만 가지면 어쨌든 빌라의 주인이 되고 9천만 원에 이제 임차인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집은 하나 갔는데 이게 이제 집주인의 이 경우에는 시세 상승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샀지만 이게 좀 지나면 빌라가 1억 5천이 될 거야, 2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자는 1천만 원인데 1억 5천 되면 6천만 원을 버는, 5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레버리지 형태로 봤을 때는 500%의 투자 수익이 되는 거고, 2억이 되면 1억이 2억이 되지만 그 금액상으로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대비해서는 10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세상승을 기대하는 건데, 근데 현실은 이게 이제 시세가 하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의 빌라를 샀는데 2년 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9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시세가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9천에 임대차 계약에 들어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안 나가니까 자기 돈을 메꿔서 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내주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깡통 전세가 되는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게 형사사건의 문제일까? 왜냐면 사기라고 하니까, 사기는 형사입니다. 민사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형사사건하고 민사사건에 이게 참 그 모르는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사건은 상대, 이거 그냥 극단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달라고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상대방에게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요청을 법원에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 사기, 결국 이제 저기 아파트 빌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민사의 영역인데, 이걸 매스컴에서 계속 떠들면서 형사로 해서 사기로 끌고 갔죠. 실제로 사기로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예. 현실은 사기로 기소를 합니다. 이게 기소가 됐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고 경찰도 인정하고 검찰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에 넘깁니다. 아직 판결이 나온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민사라고 생각되는 건이 형사로 취급이 되는 건을 보면은 제가 볼 땐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건이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저 사람들이 집주인이, 물론 그 빌라를 뭐 빌라왕 해가지고 100채, 2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세가 오를 거를 기대하고 투자한 사람이 자기의 위험을 안고 투자했는데, 과연 그 사람의 형사적인 책임을 물는 게 정당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사기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왜 그럴지 하고 그 내용을 봤더니, 경찰이나 검찰, 그 다음에 그 정부에서는 이게
그것이 주는 피해가 너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사회적인 약자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체벌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범죄단체 조직 혐의 뭐 이런 것까지 넣었던데 좀 상당히 살벌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거를 판단한 이유가 변제 노력을 과연 그런 임대인이 하느냐 안 했다는 거죠. 왜냐면 네가 알아서 빼가지고 나가 이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고 그 세금을 체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세마저 안 낸 집주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를 묻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선순위 제한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요걸 따지는데 사실은 선순위 제한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임차인과 중개업자가 알아서 이거를 확인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자기 스스로 그런 위험성을 안고도 내가 이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 정도 위험은 내가 회피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따져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선순위 제한 물건을 제가 확인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제한 물건을 검색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걸 이제 요약한 거 보면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하고요. 내용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근데 간단히 윗부분만 읽어보면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은 크게 본권과 점유권으로 구분된다. 본권은 완전 물건인 소유권과 제한 물건으로 구분된다. 제한 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 물건. 용익 물건은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용익 하는 거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 물건이 있다. 담보 물건은 담보로 잡아두는 겁니다. 담보로 잡아뒀을 때는 쓰거나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게 용익인데 용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하는 담보 물건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권리는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요. 그리고 물권은 본권과 점유권으로 나눕니다. 점유권은 본권이라는 거는 그 물건에 대한 본질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점유권은 그 물건을 내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뉩니다. 소유권은 말 그대로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는 소유 권한이죠. 제한 물권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제한적인 권리를 갖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닌 제한적인 권련. 그리고 제한 물건은 다시 아까 용익 물건과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고요. 담보 물건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담보 물건인데 이런 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에 이렇게 한정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만 하는 게 물건 그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는 거를. 그래서 한정된 목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상권은 사실은 지상인데 땅 위에도 있지만 지하도 지상권으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 땅 위에 뭐 뭐라 그러더라 좀 그 황당하지만 위로 뭐 다리가 지나가요. 그것도 지상권으로 인정이 되고요. 땅 밑으로 저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것도 지상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이라 함은 얼마 전에 제가 설명한 요역지, 승역지 있죠. 그래서 요역지는 사용을 하는 것을 원하는 데고 승역지는 사용하는 것을 승낙해 주는 데인데 승역지의 경우에는 지역권이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전세가 이제 임대차잖아요. 전세하는 거를 등기를 하면 그게 전세권이 됩니다. 등기를 안 하면 그냥 임대차 전세고요. 이 유치권은 이게 내가 어느 물건을 물건을 수리하는데 그 물건 수리했는데 수리한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리하는 비용을 안 받으면 내 물건을 안 돌려줘도 돼요. 그거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질권은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전당포 돈 받고 돈 주고 돈 빌려줬을 때 저당해서 질권으로 물건을 잡아놓는 거 이게 전당포인데 그게 대표적인 질권이고요. 저당권은 이게
은행에서 돈 빌려줬을 때 근저당을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당권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한정된 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 해당 부동산에 이런 게 있느냐, 내가 전세를 들어갈 그 부동산에 그거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순위 제한 물건이 있느냐, 이거는 전세입자라면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중개업자한테 물어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만약에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유치권이 있을 텐데,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형성이 안 되고요. 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물건표가 이렇게 있는데, 전세 보증금은 물건이냐 채권이냐 따져봤을 때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아,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물건은 그냥 쉽게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권은 사실 돈뿐만 아니고 다른 그 약속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건과 채권, 더 강력한 권리는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돈을 못 받았지만,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뭐를 해서 그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물건을 가서 뺏어올 수도 없어요. 물건 뺏어오면 절도고요, 때리면 폭행입니다. 채권은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물건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전세보증금은 내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보증금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주잖아요. 그거는 채권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단 돈을 갖다 맡겼는데 집주인이 이 집을 갖다 팔아먹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팔아먹는데 내가 그 집에서 보증금을 맡겨놓은 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팔아버렸다. 그럼 나는 보증금을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채권이지만 대항력을 갖추면 물건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권의 물건화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이걸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신고하고, 제가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력이 갖춰지는데, 전입신고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제가 이름이 좀 까먹었네요. 어떻게 보면 대항력이 갖춰지는데, 결국은 나중에 전입신고를 빼고 물건을 빼버리면은 대항력이 상실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물건이 채권화 됐잖아요. 아니, 채권이 물건화 됐잖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상실이 됩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 물건 중에 근저당권 등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이 날짜별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 그 순위보다 내가 전세 들어간 게 늦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 이하면은 무조건 먼저 변제해 줄게라고 특별법으로 정해놨어요, 정부에서. 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그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만 설명하려고 해도 10분, 15분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설명하고요. 아무튼 전세 계약할 때, 깡통 전세를 주의할 때는 이 제한 물건이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속으로, 아니 저런 거가 당연히 했을 텐데 왜 저게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제한 물건을 확인하지 않고, 또 확인이 됐더라도 무시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큰 코 다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